이번 세션에서는 11번가 데이터 레이크와 애널리틱스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파트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소개할 11번가 데이터 플랫폼 팀 양승영입니다. 먼저 11번가의 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하고 왜 하둡3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진행하면서 직면한 문제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과 관리 측면에서 접근한 방법에 대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배운 점을 공유하고 첫 번째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 데이터 플랫폼 소개입니다. 11번가의 데이터 플랫폼을 DIC로 부르고 있는데요. 11번가의 모든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구성원들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속화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쉬운 분석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데이터 기반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11번가의 데이터 플랫폼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축되어 있는데요. 좌측에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서비스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데이터 입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입수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입수 정의를 통해서 HDFS에 저장하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였습니다. 로그 데이터는 스트리밍 프레임워크인 플링크를 이용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는 정기적인 배치 처리를 통해서 HDFS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및 컴퓨팅 부분에서는 자주 보는 리포트의 결과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HDFS에 생성된 데이터 마트를 드루이드에 인덱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둡 HDFS에 저장된 데이터는 다양한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 및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얀 기반에서는 하이브 태즈와 스파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두욱한 통계 처리는 트리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석 도구 부분에서는 조직 및 구성원들의 기술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2대2 도구와 다양한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팀은 안정적인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보안, 데이터 거버넌스, 모니터링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은 자체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규모를 알 수 있는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의 서비스 성장과 새로운 분석 요구에 대한 증가로 데이터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저장된 데이터의 사이즈는 약 12페타바이트이고 1 데이터 생산 사이즈는 50테라바이트입니다. 그리고 하둡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서버의 수는 약 250여 대입니다. 서비스에서 생성하는 데이터의 단위인 하이브의 테이블의 수는 약 7,000여 개이고 얀 기반에서 매일 실행하는 배치의 수는 약 23,000여 개로 매우 큰 규모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분석 요구에는 빠른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을 확장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인프라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술적인 많은 도전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둡3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한 목적입니다. 기존 하둡 클러스터에서 데이터 저장 용량 부족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레거시 구조로 인해 시스템의 복잡성이 높았습니다. 복잡성은 플랫폼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데이터 플랫폼이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고 진화 가능하도록 구조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둡 클러스터의 버전을 2.6 버전에서 3.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데이터 저장소 효율화를 위하여 HDFS 이레저 코딩 기술 적용과 기존 레거시 구조를 제거하고 플랫폼 최적화 작업을 동반하는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 주요 내용입니다.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하둡3에 도입된 HDFS 이레이저 코딩 기술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HDFS 이레이저 코딩을 적용하면 기존 복제 방식에 비해 약 2배 정도 저장 공간을 절감할 수 있고 기존 복제 방식과 동일한 장애 허용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레이저 코딩이 적용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과 데이터 읽기 및 쓰기 수행 시 네트워크 및 CPU 연산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에 이레이저 코딩의 적용은 기존 복제 방식보다 많은 블록이 생성이 되어 네임 노드에 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레이저 코딩 기술의 특징을 참고하여 적용 대상 데이터를 자주 사용하지 않고 사이즈가 크고 오래된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레이저 코딩 정책은 RS631024K를 이용하여 하이브 테이블의 과거 파티션 디렉토리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4PB의 데이터를 0.7PB로 효율화하여 디스크의 공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 주요 내용입니다. 신규 클러스터에는 HDFS 디렉토리 표준화를 통해서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구성하였는데요. 먼저 하이브 디렉토리는 업무 단위별로 나누어 분류하였습니다. 원천 데이터를 입수하는 디렉토리, 하이브에서 기본으로 생성하는 DB 디렉토리,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비즈니스 데이터 디렉토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른쪽의 유저 디렉토리에는 서비스 계정과 일반 계정 디렉토리로 분류하였습니다. 서비스 계정 디렉토리에는 각 서비스에서 생성하는 추천 및 모델 데이터와 배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 계정 디렉토리에는 구성원들의 계정에서 테스트 목적으로 수행한 실험 결과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브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이브 디렉토리에는 5개의 뎁스로 구성하였는데요. 첫 번째 뎁스는 업무 단위로 분류된 최상위 디렉토리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뎁스에는 하이브 테이블을 의미하는 DB명과 테이블명 디렉토리입니다. 네 번째 뎁스에는 하이브 파티션 디렉토리로 키밸류 구조로 생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뎁스에는 파티션에 데이터 파일이 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HDFS 디렉토리 표준화를 통해서 얻은 이점은 첫 번째로 데이터의 가시성이 확보되어 구성원 및 조직 간의 비즈니스 단위의 데이터를 쉽게 찾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치 레인저에서 HDFS 권한관리 모델을 쉽게 구성하여 다중 사용자의 디렉토리 접근 권한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이브 파티션 디렉토리 구조를 키밸류 구조로 구성하여 메타데이터와 불일치 발생 시 하이브의 MSCK 리페어 명령을 통해서 쉽게 복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마이그레이션 주요 내용입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한정된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규 클러스터에서는 얀 애플리케이션 단위의 리소스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얀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면 클러스터에서 타임스탬프 기반의 고유한 식별자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다른 식별자를 가지게 되므로 얀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리소스 사용량 추이 분석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수행하는지 배치 정보를 작성하도록 분류 체계를 얀 애플리케이션 태그로 정의하였습니다. 신규 하둡 클러스터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은 우측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서 사용자가 제출한 애플리케이션에 얀 애플리케이션 태그를 파싱하여 ES에 인덱싱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그라파나 대시보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 정의된 태그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단위별로 과거 대비 리소스 사용량 및 소요 시간 추이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필요량보다 너무 많은 자원을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가이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이그레이션 주요 내용입니다. 신규 클러스터에서는 보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안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존 자체 개발한 보안 구성 레거시를 제거하고 아파치 레인저를 도입하여 중앙 집중식 기반에서 일관성 있게 보안 정책을 정의하고 사용자가 수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쉬운 위험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라 티켓 기반에서 권한 신청 프로세스와 API 기반의 권한 연동 자동화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권한 신청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마이그레이션 주요 내용입니다. 하둡3 버전 업그레이드와 하둡 에코 제품들의 버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이점은 첫 번째로는 하이브3에서 기본 쿼리 실행 엔진을 기존 MR에서 태즈 엔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태즈 엔진은 맵 단계의 처리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리두스로 전달하여 I/O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쿼리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파크 3에서 다양한 기능과 사용성이 개선이 되었고 기존 스파크 2.0 버전보다 최적화가 되어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둡3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존 하둡 2.6 버전의 버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버그의 내용으로는 클러스터의 리소스 사용량이 높을 때 간헐적으로 컨테이너 펜딩이 증가되면서 펜딩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결국 클러스터의 모든 MR 잡에 락 현상이 발생되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관리자가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강제로 키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었는데요. 하둡3에서는 해당 버그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이그레이션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하둡 버전에서는 하둡3 버전으로 롤링 업그레이드가 불가하였고 클러스터의 다운타임이 오랫동안 유지될 경우 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접근 방식은 신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단계별로 서버와 데이터를 이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병행 운영 후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이관 순서의 문제입니다. 데이터 이관 중 전체적인 데이터의 플로우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의 접근 방식은 데이터의 종속성을 파악 후 우선순위에 따라서 데이터를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의 이관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관 담당자가 신규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이관할 때 정확하고 빠르게 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의 접근 방식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제공하여 정의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데이터와 인프라 관점에서 수립하였는데요. 총 5개의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 1의 데이터 관점에서는 개발기 클러스터에서 하둡3 구성 및 하둡 에코 제품들을 설치하였고 인프라, 데이터 거버넌스, 애플리케이션별로 시나리오 기반의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프라 관점에서는 신규 클러스터의 환경 구성과 서버 증설에 따른 네트워크 사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대역폭 증설 작업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스테이지 2의 데이터 관점에서는 유관팀을 초청하여 마이그레이션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규 클러스터로 전환할 경우 변경되는 주요 내용과 마이그레이션 일정에 대하여 공유하고 팀별 담당자를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인프라 관점에서는 신규 클러스터에 하둡 에코 제품을 설치하였습니다. 스테이지 3의 데이터 관점에서는 이관 대상 배치와 데이터의 이관 순서를 확정하였고 인프라 관점에서는 자체 개발한 솔루션들을 설치하였습니다. 스테이지 4의 데이터 관점에서는 배치와 데이터를 이관하였고 인프라 관점에서는 단계별로 서버를 이관하여 구 시스템과 새 시스템이 일정 기간 동안 병행 운영을 하였습니다. 스테이지 5의 데이터 관점에서는 이관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데이터 검증을 수행하였고 인프라 관점에서는 기존 구 클러스터에서 남은 서버들을 종료하고 신규 클러스터로 모두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마이그레이션 시작 전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하둡 3의 롤링 업그레이드 불가 문제로 서버 관점에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는지 단계별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석 클러스터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석 클러스터는 데이터 노드와 컴퓨팅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신규 클러스터를 작은 규모로 구성하였습니다. 스테이지 2에서는 데이터 노드와 컴퓨팅 노드를 점진적으로 10대씩 신규 클러스터로 이관하였고 동시에 배치 프로그램을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클러스터의 데이터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데이터는 이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관 대상 데이터가 사이즈가 크고 오래된 데이터는 구 클러스터에서 압축을 수행하였고 신규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복사할 때 복제 개수를 3에서 2로 조정하여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스테이지 3에서는 확정된 배치와 데이터 이관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존 클러스터와 신규 클러스터가 일정 기간 동안 병행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 검증 및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테이지 4에서는 기존 클러스터에서 남은 노드들을 종료하고 신규 클러스터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ML 클러스터를 서버 관점에서 신규 클러스터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ML 클러스터는 컴퓨팅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ML 클러스터의 데이터 노드는 분석 클러스터의 데이터 노드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ML 클러스터에는 특성상 머신러닝 배치가 수행되며 많은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서버 이관 방식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의 접근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스테이지 1에서는 신규 클러스터를 작은 규모로 구성하였습니다. 스테이지 2에서는 신규 클러스터에서 하둡 및 스파크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이관 대상 ML 잡에 대해 호환성 및 데이터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일부 ML 잡은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적화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성능 이슈가 없는 ML 잡은 신규 클러스터로 이관하였습니다. 스테이지 3에서는 기존 구 클러스터에서 수행하는 ML 잡을 모두 종료하여 짧은 시간에 다운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 클러스터의 컴퓨팅 노드들을 신규 클러스터로 모두 이관하였고 종료된 ML 잡을 신규 클러스터에서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이관 순서를 확정하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을 하였는지 단계별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신규 클러스터로 이관해야 할 대상들을 정의하였습니다. 스테이지 2에서는 각 조직별로 담당자에게 이관 대상 테이블들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접근 로그 기반에서 이관 대상 테이블 외에 누락된 테이블은 없는지 검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테이지 3에서는 전체적인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데이터 이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종속성 파악은 이관이 확정된 테이블과 이를 참조하는 테이블들을 기반으로 MySQL 쿼리에서 리커시브 시티 구문을 사용하여 테이블 간의 의존 관계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관 계획 수립을 통해서 각 담당자는 이관 대상 테이블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관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데이터 간의 의존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느 조직의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직마다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와 기술적인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 번에 이관하지 않고 조직별로 맞춤형 이관을 수행하였습니다. 1차 작업에서는 원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데이터 이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작업에서는 원천 데이터를 처리 및 가공하는 팀들에게 직접 이관을 할 수 있도록 이관 도구와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3차 작업에서는 가공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 관련된 팀들로 이들은 대부분 기술적인 스킬이 낮기 때문에 데이터 검증 작업만 진행하도록 하고 데이터 이관은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이관을 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였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치를 효율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배치 이관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는데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각 팀의 이관 담당자는 데이터 플랫폼 팀으로부터 이관 순서가 정의된 배치와 데이터 목록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신규 클러스터에 배치를 이관하기 위해서는 기존 배치를 수정해야 하는데요.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제공한 배치 수정 가이드 문서를 참고하여 배치를 수정합니다. 수정된 배치는 신규 클러스터에 배포하여 배치 성능 확인 및 데이터 검증을 수행합니다. 만약 배치 수행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제공한 문제 해결 가이드 문서를 참고하게 됩니다. 가이드에 없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데이터 플랫폼 팀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된 문제는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문제 해결 가이드 문서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데이터 플랫폼 팀은 각 조직별로 배치 이관 진행 현황과 신규 클러스터의 리소스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각 팀의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를 이관할 수 있도록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는데요. 마이그레이션 도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관 대상 테이블 체크 단계에는 불필요한 데이터의 이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된 테이블만 이관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테이블 스키마 생성 단계에는 스키마 생성 시 테이블의 HDFS 상의 위치를 디렉토리 표준화 정책에 맞게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복사 단계에서는 하둡 디스트CP 명령어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간의 데이터 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복사 성능 향상을 위해서 매퍼 수를 정의된 개수로 설정할 수 있고 오래된 데이터의 복제 개수를 3에서 2로 조정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논리 파티션 생성 단계에서는 데이터 복사가 완료가 되면은 하이브 메타스토어에 파티션을 등록하여 하이브 쿼리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관 결과 저장 단계에서는 이관이 완료된 테이블의 파티션 정보를 저장하여 각 팀별로 이관 진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거나 구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 간의 데이터 검증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배운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이그레이션에서 변경해야 할 부분과 유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은 비용이므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최소화해야 하고 오버 엔지니어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마이그레이션 진행 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각 팀의 담당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배치 이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제공하면 절차에 따라서 빠르고 정확하게 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이그레이션 시작 시 주요 파이프라인을 유감팀과 선정하고 작은 범위에서 빠르게 진행하여 함께 경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이그레이션 진행 중 모든 장애를 기록하고 자주 묻는 질문 또는 문제에 대한 해결 가이드를 이관 담당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둡 에코시스템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여 운영에 활용하시거나 새로운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발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1번가 데이터 레이크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파트인 데이터 어널리틱스 서비스를 소개할 11번가 BI 개발팀 김정현입니다. 데이터 어널리틱스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주문, 배송 등의 운영 데이터와 데이터 레이크의 로그 데이터를 11번가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서비스하고 있는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를 리포트와 대시보드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번가는 데이터의 종류와 분석 여부에 따라서 BI 포탈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데이터의 실적을 다양하게 조회하는 포털과 로그 기반 고객 행동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포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I 포탈은 11번가 전 구성원들이 대단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2,000개 이상의 데이터 마트 테이블을 이용해서 600개 이상의 리포트와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고 월 1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리포팅 툴로 상용 솔루션인 MSTR과 태블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MSTR은 자체 쿼리 엔진을 가지고 있는 올랩 툴인데요. 사용자가 리포트에서 날짜 등의 필터 조건과 리포트 결과에 표시할 항목을 선택해서 실행하면 쿼리가 자동으로 생성돼서 DB에 직접 질의하는 방식입니다. 애드호크한 요건과 정형 리포트 개발이 필요할 경우에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MSTR 리포트는 DB에 직접 쿼리하기 때문에 결과가 언제 화면에 나타날지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사용자가 리포트를 실행하고 결과를 오래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는 MSTR에서 제공하는 SDK를 이용해서 리포트 결과를 엑셀로 익스포트한 후에 사용자에게 이메일과 슬랙으로 발송하는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이후에 리포트 실행한 후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 트렌드와 분석 정보를 대시보드로 제공할 때 저희는 태블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시 화면에서처럼 트렌드와 요약 정보를 본 후에 좀 더 자세한 세부 정보로 드릴 다운하면서 원인 분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태블로는 데이터를 사전에 집계해 메모리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빠른 조회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1번가 라이브 11 실시간 대시보드입니다. 실제 방송의 시청 지표와 주문이 일어나는 실적 지표를 1분 단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 쇼 호스트와 실무자들은 방송의 반응과 재고 소진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레이크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도와주는 자체 개발한 EDA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갤리온으로 불리는 쿼리 브라우저는 데이터 레이크를 항해하는 선박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사용자들은 갤리온을 이용해서 하이브 테이블에 스키마를 조회할 수 있고 쿼리 에디터로 직접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럴이라 불리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유사한 기능의 인터페이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갤리온에서 작성한 쿼리에 일자 등과 같은 매개 변수를 추가해서 쉽게 프로그래밍하고 스케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반복적인 데이터 추출과 적재 등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레이크 내 수많은 메타데이터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딕셔너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테이블의 파티션 정보와 크기, HDFS 내 위치, 보관 중위 등의 세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별 테이블의 사용 통계와 테이블의 데이터 리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관리와 영향도 파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바일 BI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번가의 모바일 BI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앱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앱의 네이밍은 BI와 11번가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해서 영수증이란 의미의 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앱은 코틀린과 스위프트로 개발되었고 리포트는 주로 태블로를 활용해 개발했습니다. 왼쪽 그림의 홈화면에서 실시간 주요 지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메뉴에서 약 30분의 다양한 리포트를 선택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태블로 대시보드를 통해 빠르게 주요 실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간단한 표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태블로가 웹 개발보다 생산성과 유지 보수가 좋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웹 UI로 리포트를 개발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타임딜과 라이브 11 등과 같이 실시간성이 필요한 경우 별도 웹페이지로 개발하여
사용자가 정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의 담당자가 외부에 있다면 상품이 노출되는 시간 동안 PC가 아닌 모바일에서 실시간 실적을 확인하면서 재고 부족 등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랙과 태블로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사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툴로 슬랙을 많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실비번가도 슬랙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태블로를 더해서 좀 더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슬랙의 인커밍 웹 훅을 이용해 DB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텍스트 형태로 채널에 공유했었는데요. 텍스트로 전달되는 정보는 트렌드를 알기 어렵고 텍스트 양이 많아지면 가독성이 떨어져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현재는 태블로의 API를 이용해서 대시보드를 이미지 파일로 추출한 후 슬랙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슬랙 채널에 특화된 대시보드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프 등으로 트렌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다양한 요약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번가 데이터 레이크와 어널리틱스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11번가 데이터 조직은 온프레미스에서 안정적이고 탄탄한 플랫폼 구축과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클라우드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발표가 비슷한 일을 하시는 데이터 그리고 BI 엔지니어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